여러분 혹시 은행에 예금 또는 적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대체 그걸 왜 들었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원금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제가 그게 진짜 원금 보장이냐고 물어보면 다들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원금 보장되는 건 물론이고 작지만 어쨌든 이자도 꼬박꼬박 나오고 그리고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도 되는데 그게 원금 보장이지 대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 하냐고 다들 어리둥절해합니다. 네, 원금 보장은 분명 원금 보장이죠. 근데 그 말에는 엄청난 함정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몇 번이고 예금과 적금은 들지 말라고 했죠. 예금과 적금이란 거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해서 아직 경제적인 지식이나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을 때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경제 지식을 쌓으면서 돈을 모은다는 의미,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딱 그때까지예요. 그게 예금과 적금의 유통기한입니다. 네,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은행 이자는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이 높으면은 당연히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없고 돈을 맡기려는 사람만 있겠죠.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투자나 사업을 하지 않고 현금이 생기면 다 은행에 예치만 해두려고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되고 돈이 돌지 않게 되면 당연히 돈은 귀해지겠죠. 돈이 귀해진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돈이 귀해지니까 예전에 1,000원짜리 2개로 살 수 있었던 게 이젠 돈이 귀하니까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건데 자본주의에서 절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요, 무조건 물가는 올라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돼야 돼요. 디플레이션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물건의 가격이 내일 더 비싸져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돈을 씁니다. 아니, 물건 가격이 내일 더 싸질 것 같으면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오늘 1,000원인데 내일은 900원이 되고 내일 모레는 800원이 된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지금 돈을 쓰지 않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당연히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돈이 돌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은행에 넣어둔 내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더 내려갈 거고, 즉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원금 보장이 되긴 되는데 확실하게 원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보장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에서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게 날라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 내역 안내서란 건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화면은 워낙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여기에 스크린샷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향후 받게 될 연금 예상액이란 게 있어요. 예상 연금 월액이 현재 가치 기준으로는 약 123만 9천 원, 즉 지금 가치 기준으로 123만 9천 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될 예정이란 거예요. 실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옆에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상 연금 월액이라고 해서 미래 가치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즉 현재 가치로는 123만 9천 원이지만 그때 미래의 돈으로는 얼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352만 5천 원입니다. 연금이 만 65세에 받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략 한 26, 7년 후죠. 즉 26, 7년 후에는 현재 123만 9천 원이 352만 5천 원이 돼 있을 거라는 국가의 예상이에요. 이거는 국가가 오피셜로 예상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26, 7년 후에 지금의 123만 9천 원이 그때는 352만 5천 원이 된다는 국가의 오피셜 예측이에요. 당연히 그 오피셜 예측은 여지껏의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미래의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지를 예측을 한 거죠. 그 얘기는 대략 30년이 채 안 된 미래에 물가가 3배나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은행에 고스란히 잠자고 있는 내 현금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현금에 투자를 하는 건 앞으로 가치가 내려갈 것이 가장 확실한 것에 투자를 하는 거다. 이거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예금 적금을 드는 건 앞으로 가격이 무조건 떨어질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투자 상품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권유를 했다고 해보세요. 이 상품은요, 앞으로 30년 후에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질 것이 확실한 주식입니다. 이거 사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그 주식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도 안 사겠죠.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게 확실한 주식을 누가 삽니까? 근데 은행에 돈을 왜 맡기세요? 똑같은 짓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가격이 떨어질 게 확실한 주식을 사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행동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말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돈이 돈을 불러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들 많죠. 삼성,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그 가치가 커질 것이 확실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 뭐 삼성이라고 영원한 거 아닌데 그런 우량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란 확신이 어디 있느냐. 물론 그 얘기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그 가치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 분명한 현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 삼성 주식을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1,000만원치를 샀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 애플의 주식을 20년 정도 전에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20년 전에 $10,000를 산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그때부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자율 3%인 예금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금 적금으로는 절대 돈을 불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적금 깨고 예금 깨서 주식 사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공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투자를 하는 건요, 카지노에서 그냥 홀짝에다 돈을 거는 도박이랑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투자를 돈을 쉽게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만큼의 공부가 뒤따라야 됩니다. 절대로 쉽게 돈을 딸 수 있는 도박 같은 게 아니에요. 한번 서점에 가보십시오.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책이 진짜 수백 권 있습니다. 인터넷 한번 봐보세요. 돈 벌게 해주겠다는 강의 수백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고 돈을 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강의 보고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책과 강의로 누구만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그 책을 쓴 사람만 돈을 벌고요, 그 강의를 만든 사람만 돈을 법니다. 그럼 이 영상도 만들고 있는 너만 돈 번 거 아니냐고요? 그건 저도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예금 적금의 원금 보장이란 말은 금액으로만 얘기를 하면 원금 보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속고 있는 함정이 뭐다? 원금 보장은 보장인데 원래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원래 내 돈이 가지고 있던 가치는 계속 내려간다. 네, 오늘은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은행에 돈을 맡겨서는 안 되고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재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주식과 부동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테크 초보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요, 다 예전에 제가 이제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정말 저의 이 미약한 영상이 재테크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